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제가 원래 어제 이제 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제가 사실 이를 하나 빼는 바람에 지금도 발음이 좀 새는데요. 충치가 굉장히 심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원래는 그 의치를 해서 그 덧붙여 놨었는데 의치가 그만 무슨 엿 같은 걸 먹다가 떨어지는 그런 엿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고 뭐 이를 째고 막 째는 바람에 촬영일이 한 3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바라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발음이 좀 새더라도 제가 결코 제 언어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conduct와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의어들을 가지고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coordinate까지 살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organize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organize라는 말은 조직하다라는 말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리고 정리하다라고 해도 뭐 크게 그쵸, 뭐 문제가 없고요. 그 organize라는 말을 이제 어떤 목적어를 뒤에다 쓰느냐에 따라 그 뜻이 좀 정해지는데, 이것은 일정이나 자료 또는 이벤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갖는 뉘앙스는 뭔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잘 취사 선택해서 조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좀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나 일정, 이벤트가 목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뭐 날짜도 정해야 되고 시간, 장소 뭐 이런 거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 조직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이나 뭐 이벤트 관리나 자원 조달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한번 빈칸 채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need to 빈칸 my schedule for the week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먼저 이제 제가 좀 짚어드릴 것은 여기 너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제 특정한 그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 앞뒤 맥락 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그 해당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시간상 속해 있는 바로 그 주가 the week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I need to 하고, 자, 여기는 지금 오늘 무슨 단어죠? 지금 이게 organize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organize 한번 넣어볼게요. 자, organize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need to가 뭐뭐 해야 합니다 정도가 되겠고, 이제 organize란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가 정리하다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이 해는 뭐 어디에 속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저랑 여러분이랑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 need to organize가 나는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 정도만 합의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my schedule 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해석을 보면, 번역을 보면은 이번 주 일정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영어로 쓰면 대부분 어떻게 쓸까요? I need to organize 하고 this week's schedule,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번역어가 한국어로 나왔다고 해서 꼭 원문이 그렇진 않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My schedule,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하나가 다르죠. 왜냐면은 이제 제 스케줄이라고 우리는 소유를 굳이 안 밝혀도 되거든요. 한국어는 맥락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소유권 분쟁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소유를 되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my가 나온 거고, 이거는 번역이 안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일정이란 말 나오고, 자, for the week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 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the week. 아무 맥락 없으면은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이 사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주. 그래서 이번 주를 위한 나의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유연하게 해석하면 이번 주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좀 연관 지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done이 이제 do라는 뭐뭐뭐 하다. 이거의 완료 수동 표현이죠. 과거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완료된 이건데 for 하고 뒤에다가 the day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일과가 끝났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물어볼 때도 상대방한테 Are you done for the day? 그러면은 오늘 뭐 일 다 끝났니? 일과 다 끝났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할 때 I'm done for the day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일 또는 일과 다 끝났어 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회화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고 몰라서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먼저 they라고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가 organize니까 organize의 아마 과거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걸 넣어 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they organized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요렇게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부 행사예요. 그래서 charity가 이제 기부고요. 자선 이런 뜻이 자선. 그 다음에 이벤트는 행사죠. 그래서 자선 행사니까 보통 기부 행사, 자선 행사도 둘 다 뭐 번역할 때는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가 나왔어요.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뭐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무슨 용법 세 가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명사적 용법, 두 번째가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이거죠. 어떤 명사 뒤에다가 to를 써놓고 동사를 쓰고 그러면 뭐뭐뭐 할, 뭐뭐뭐 하기 위한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뭐뭐뭐 하기 위해, 뭐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인간이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슨 물질처럼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모으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한 자선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본 거고, 얘를. 아니면 그들은 자선 행사를 하나 조직했습니다. 돈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낸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돼요. 자, 그들은 조직했습니다. 어떤 한 자선 행사를 하고 똑같이 놓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to raise funds, 이건 이제 raise fund라는 말을 아예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조성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금을 모으다, 기금을 조성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용사처럼 쓴다.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한국어로는 이제 그게 요 앞쪽에 들어가죠. 한국어는 형용사 위치가 거기로 가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조직했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한 자선 행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은 조직했습니다. 어떤 한 자선 행사를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라고 봐도 뭐 둘 중에 어떤 게 정확하게 맞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을 볼게요. 뭐라고 써 있죠? For the homeless 라고 써 있어요. home이 이제 집인데 less니까 집이 없는 이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영어에 이런 규칙이 있죠. the라는 정관사를 쓰고 뒤에 그 형용사를 쓰면,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진 여럿이라는 뜻하는 명사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the하고 뒤에다가 poor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 빈자, 가난한 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poor 자체만 보면은 가난한이거든요. 근데 the poor 그러면 가난한 자, 정확하게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뭐 the rich 이렇게. 이 rich는 물론 부자라는 명사도 되지만 부유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되면 부유한 자들, 그다음에 부자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poor, the rich and the poor. 그 정치 영어권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뭐 이런 말 하듯이 부자나 빈자나 그럴 때 종종 자주 왕왕 써먹는 표현입니다. Both the poor and the rich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말이죠? For the homeless란 말은 그렇죠.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말 말 순서에 맞게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무주택자라고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직역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한 자선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예, 물론 위한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서 좀 이상하지만 그냥 직역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은 부사적으로 받다줘 to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또는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한 자선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직역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 교재에 실린 의역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to raise funds for the homeless 이거를 이제 그 형용사적으로 봤다. 이 to 부정사를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역 1번이고 그 다음에 부사적으로 봤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direct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거를 direct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지시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행동, 활동 등을 직접 지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동어 반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뜻이래요. 그 다음에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the manager, 매니저는 이라고 나와 있고 동사가 이렇게 돼 있죠?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은 direct라는 형태를 그대로 쓰되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s를 붙여줘야겠죠. So the manager directs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So the manager directs the team members. 매니저는 그 팀 멤버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이제 익혀두면 좋죠. direct A on B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지시하다라는 말을 흔히 이런 구조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전에서 한번 제가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 사전에 제대로 안 나와서 그 AI에다가 입력해서 지금 답을 하나 받아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to direct someone on something. 이게 지금 위에 나왔던 그런 구조죠. 그렇죠? direct the team members on 뭐뭐뭐 이렇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means to guide or instruct someone. 누군가를 뭐 지도, 인도하는 것, 그걸 의미한다고 해요. regarding, 뭐뭐와 관련된, 그렇죠. 뭐뭐랑 관련해서 a specific task or topic. 특정한 어떤 업무, 작업 또는 주제와 관련해서 누군가를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You can use direct someone on something as a verb phrase in a sentence. 바로 이러한 구문을 이제 문장 안에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예문으로 I will direct you. 내가 너를 뭐 안내 지시하겠다. 그렇죠? On how to complete the project successfully.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치는지에 대해 뭐 이런 식의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매니저가 지시합니다. The team members에게 on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responsibilities 바로 그 책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팀 멤버들한테 어떤 그들의 업무 책임들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괜찮게 번역을 하면 요거 조금 제가 의미를 조금 더 잡아볼게요. 자, 제가 이제 챗GPT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아까 그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Please translate this into natural Korean.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성의 없이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팀 멤버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해 지시한다. 좀 약간 중의적이죠. 잘 모르겠죠. 모호하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상세히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Does it mean that 그 말이 의미하는 게 The manager order 여기 제가 S를 빼먹고 썼습니다. 근데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The manager orders the team members 그 팀 멤버들에게 to do what they are responsible for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뜻하나?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이 Yes, the phrase the manager directs the team members on their responsibilities 바로 그 문장은요 implies that 이하를 암시하죠. The manager is instructing or guiding the team members abou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팀 멤버스들을 뭐뭐에 대해서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음, 이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고 tasks or duties they are accountable for. be accountable for 이라는 말이 be responsible for 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나 임무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시하고 안내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This involves 이것은 포함하죠. clarifying roles 즉 역할을 명료히 하는 것, setting expectations 어떤 목표나 기대를 잡는 것, and possibly providing guidance 그리고 여기서 이제 possibly는 아마란 뜻으로 쓰였고요. and possibly providing guidance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on 뭐뭐에 대해서 how to accomplish their assigned responsibilities 그들에게 할당된 책임들을 어떻게 완수하는가 어떻게 완수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도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막 다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나왔어요. 볼게요. The coach. 코치는 지시합니다. 여기 이제 direct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고요. 코치는 지시합니다. The players. 그쵸? 선수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 on은 아마 그냥 이건 것 같아요. On the field니까 경기장에 있는 그냥 이런 말로 쓸 때 필요한 on이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On the field 하고 during the game 그러면은 경기 중에란 말이 되죠. 그래서 경기장에 있는 이라는 말을 굳이 한국말로 아까 거기서 번역을 안 한 이유가 아마도 경기 중에 선수들한테 지시하면 선수들은 당연히 경기장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쵸? 딴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안 했지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제가 이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아래쪽에 임시 치아를 하나 위쪽은 임플란트 심을 하나 박아 놓은 상태로 말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발음이 좀 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conduct의 단짝들을 공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오 어원복화 제1권 교재 201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를 한번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단짝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단짝이라는 말은 뭐 정식 용어는 아니고 별칭인데, 원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요. 네, 콜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보면은 그 코가 보통 함께 뭐 같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위치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함께 위치함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완전 한국 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거고, 아니죠, 위치는 한자어니까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연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연어는 당연히 그 연어는 아니고, 드시는 그게 아니고, 이게 한자로 요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따를 연자의 말씀 어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 나오는 뭐 말,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예로 들면 참 자태가 고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괜찮지만, 꼴이 고우십니다 그러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어울려요. 그럼 그거를 연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이 연어는 되게 중요하고,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에서 연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conduc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많이 오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걔네가 보시면 대표적으로 얘네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가지인데, 물론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experiment, 그럼 실험, 그 다음에 survey, 조사, interview, 인터뷰, meeting, 회의, performance, 공연, search, 수색, 저거 이렇게 명사로도 써요. 그리고 negotiations, 예, negotiations. 그 발음 원어민들도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해요. negotiations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negotiations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원래는 이제 negotiations가 맞죠. 협상들이죠. 여기 S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investigation, 조사. 그러니까 얘네가 conduct랑 어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여러분 실제 교재에는 202쪽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긴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빈칸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거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 수업 자료 제가 항상 올려놓잖아요.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저거 빈칸을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과학자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conduct라는 그 동사가 뜻이 뭐 딱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수행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디냐? 바로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갈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네, 뭐 당연히 conducted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수행했습니다는 그럼 제가 이미 썼으니까 표시해 놓을게요. 그다음에 과학자는 이라는 주어도 이미 찾아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한국어도 이렇게 서술어, 동사, 예, 동사와 목적어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 차이가 그 주어 다음에 목적어랑 동사 중에 뭐가 먼저 나오냐는 다르지만 목적어와 동사는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도 보시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즉 동사랑 목적어는 가까이 붙어 있어요. 한국어도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지만 목적어와 동사 자체는 둘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저게 완전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he scientist conducted 하고 on 하고 뒤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실험을, 이게 들어갈 자리입니다. 한국어의 그 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죠. 근데 영어는 조사가 따로 없고
그 단어가 온 자리를 통해서 그 단어의 격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험이라는 단어를 넣을 텐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바로 experiment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합치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실험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실험이란 말 앞에 어떤 한이란 말은 굳이 안 쓰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관사는 필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것은 맥락으로 추론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모아. 자, 뭐뭐 하기 위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쓴 거죠. 이거 뭐 누누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다란 동사가 뒤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 The hypothesis란 말이 나오죠. 가설을 이렇게. 자,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제가 다 매칭을 다 시켰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mpany 빈칸, a 빈칸. 그 다음에 미리 요거 잡고 갈까요? To gather customer feedback. 자, 이게 요 아래에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에요. 이거. 네, 저게 저거예요. To gather customer feedback. 이게 이제 저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feedback이란 단어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eedbacks 이렇게 복수형이나 feedback 이렇게 안 써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잠깐 망설이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 문법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피드백은 무조건 뭐 불가산 명사였는데 혹시 지금은 또 세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안 세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또 원어민들 중 그 누군가가 저거를 세기 시작하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을 하다가 feedback이나 feedbacks란 말이 좀 유용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누가 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통용이 되고 그 언어 시장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문법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보통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라는 말과 어울리게끔 실시했다라고 바꿔서 이제 번역어가 되어 있고, 여기는 conduct가 들어갈 자리고요. 과거형이니까 conducte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를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survey란 단어를 쓰죠. 이게 조사가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 investigation도 조사라고 번역하고 survey도 조사라고 번역하는데 survey는 설문조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이렇게 수집하려고 하는 조사는 당연히 survey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investigation은 이제 범죄자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부패 혐의를 조사할 때 하는 그 조사예요. 그래서 같은 조사인데 좀 다른 조사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The journalist, 그 기자는 하고 이번엔 또 진행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말에 맞춰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conduct란 말을 이렇게 써놓고 하고 뒤에다가 인터뷰를 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interview라고 하면 되겠죠. 하고 with the celebr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도 요즘은 외래어로 셀럽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유명인을. 셀럽이 요거 줄인 겁니다. 셀럽. 원어민들도 celebrity라는 말 다 안 하고 그냥 셀럽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 셀럽, 그 셀러브리티와 인터뷰, 어떤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the manager, 매니저는 자, 요거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논의하기 위해라는 말 이제 한 번에 찾으실 수 있겠죠.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참고로 discuss라는 동사는 뒤에 about이 안 붙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혼동하세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discuss 하고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뭐뭐에 대해서 논의하다란 말이 되고요. discuss about이란 말은 실제로는 걔네가 안 씁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나는 정치 얘기 안 해. 이런 얘기할 때 I don't discuss politics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I don't discuss about politics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거든요. 자, 그리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개최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conduct란 단어가 이게 뭐가라고 딱 하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conduct라 하고 회의니까 당연히 meetin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orchestra는 하고, 자, 연주했습니다. 공연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공연을 연주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공연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conducted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고 뒤에 공연을 넣으면 되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 제가 공연을 집어넣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breathtaking이라는 말은요, breath라는 그 숨이라는 명사와 take의 현재 분사, 그래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숨 막히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ake라는 단어는 보통 뭐를 가져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숨을 앗아가는 이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 이해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breathtaking, 숨을 뭔가 앗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한번 숨 막히는,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 breathtaking performance라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숨 막히는 공연을 이 부분이 됩니다. 네,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the police, 경찰은 진행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conduct를 쓰겠습니다. 하고 실종자 수색. 참고로 실종자는요, 그냥 missing person이라고 많이 해요. 여기서 이 missing은 사라진, 그러니까 사라져서 현재 안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missing person, 바로 그 실종자를 위한, 즉 그 실종자를 어떤 목표로 하고 특정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이 for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수색이란 말은 아까 위에서 봤지만 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search란 단어는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워낙 그런 애들이 많죠? 명사일 때랑 동사일 때랑 형태가 같은 애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The diplomats. 자, 외교관들은 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나오죠? 자, 진행했습니다. 써볼까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협상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제가 관사를 따로 빼놓고 빈칸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복수가 원래 문장이거든요. 복수형이 써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negotiations란 말을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굳이 협상들을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말 잘 쓰기라는 이런 종류의 책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고 그러고 먹고 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많이 보는데 들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들 쓸수록 한국말은 더 좋대요. 그래서 AI가 번역을 해도 복수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서. 자, 그리고 the detective, 이게 형사예요. 형사는 자, 수행했습니다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하는 조사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 investigation. 그래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게 conducted an investigation,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nto가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현장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조사라는 식의 뉘앙스를 좀 풍기려고 일부러 into를 쓴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어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썼던 그것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짜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한글 우리말 번역본, 우리말 번역문이 그대로 있고 영어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었죠.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두고 한국어 번역문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연습해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 문장부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죠. 주어는 당연히 the scientist. 그리고 이제 한국어 번역문의 이 부분에 대응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왔죠. 얘가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와 우리말이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느냐,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기호로 표현하면 SVO 또는 SOV. 이제 전자가 영어 같은 그런 유럽 언어들의 어순이고 후자가 한국어 같은 뭐 일본어나 이런 어순인데,
그 동사가 먼저 나오냐 목적어가 먼저 나오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동사와 목적어의 거리는 가깝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 한국어는 당연히 동사가 마지막에 오죠. 그러면 여기가 conducted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땡땡을 땡땡땡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목적어에 들어갈 이 말이 바로 얘입니다. on experiment. 이렇게 experiment라는 단어는 뭐 실험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실험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익숙하시겠지만 관사를 과연 한국어로 번역을 할 것인가, 이거는 맥락에 달려 있다. 많은 경우 영어의 관사와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on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것은 어가 뒤에 나오는 이 단어의 첫 음절이 모음으로,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on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경우 어떤 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나 on은 어떤 한이라는 한국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때 여기다가 어떤 한이라는 말을 넣을지 말지, 이거는 전적으로 번역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번역자의 권한이죠. 어떤 실험을 이라고 넣었을 때 글 전체로 봐서 그 문장이 더 이 글의 맛을 살리면 넣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실험을 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넣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한국어 번역문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저 영어 문장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이 하는 번역들은 기존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번역가들이 했던 번역을 데이터베이스로 학습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보통, 사회 통념상 보통 하는 그런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사는 잘 번역이 안 돼요. 관사는 잘 번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이거를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실험을 뭐뭐뭐 했다라고 해야 말이 맞죠. 왜냐면은 과거형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실험을, 저 같으면 대충 제 머릿속에 실험을 그러면 떠오르는 동사는 진행했다 정도가 제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말을 넣을까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뭐 평균 한국인 공통으로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성공이죠. 뭐 진행했다, 실시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납득을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to test the hypothesis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뭡니까? 이제 to 부정사 구입니다. to 부정사 구,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새로 쓰고 있는 퇴고 중에 있는 그 문법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실릴 예정이고, 그동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또 해야 되나 싶지만 선생님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걸 굳이 또 설명해야 되나라는 그런 실수라고 합니다. 학습자들은 그걸 굳이 또 설명해 줘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생들은 자기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많이 했다고 착각한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면은 to라는 단어 자체는 그 어떤 뜻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일종의 기호와 같습니다. 영어에서 to라는 존재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여기는 테스트가 쓰였죠. 제가 동사 원형을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이제 이거를 가끔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요렇게 쓰는 건데 verb root, 이 root는 뿌리, 그래서 원형은 곧 뿌리형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나 다른 데서 강의 보시다가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게 보통 1번, 2번, 3번 보통 3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그래서 물론 지금은 여기서 to test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죠. 테스트의 목적어.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동사 원형을 부정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부정사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따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링크를 제가 밑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곧 부정사란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무언가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to가 붙고 부정사가 붙고 또 뭐가 붙어서 뭔가 2 이상의 단어가 됐죠.
얘랑 합쳐져 가지고 총 3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뭉텅이가 됐잖아요. 그렇게 덩어리가 된 애들을 우리가 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덩어리라기보다는 뭔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예, 뭔가 주어와 수어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런 덩어리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 절은 아니고 그냥 덩어리면, 예, 그냥 덩어리면 구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 부정사 구인데, 투 부정사 구들은 3가지 역할을 합니다. 1번 명사처럼 쓰이거나, 2번째로는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3번째로는 부사처럼 쓰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건데, 자, 명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건 뭐와 같냐면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은 명사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뭉텅이만 딱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예컨대 백지에 그냥 이 글자만 따다닥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사처럼 써서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 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2번째로 그 가설을 테스트할 또는 뭐 하기 위한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 2번째가 보면은 가설을 테스트할, 하기 위한 하고 요 뒤에다가 뭔가 명사를 하나 붙일 수가 있죠. 가설을 테스트할 장비라든가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명사를 이 전체 덩어리가 수식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으면 그거를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보통 이렇게 쓰이면 이제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거고, 부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요거를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가설을 테스트하려고 또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사처럼 쓰였다. 정리하자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 문장에다가 어떤 정보를 덧대주는 겁니다. 덧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걔가 빠져도 문장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어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완성되지 않은 어떤 의미를 가진, 의미가 종결되지 않은 그런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사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부사를 빼도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도 의미가 하나가 딱 완결이 돼요. 인간이 봤을 때.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빼면은 뭔가 의미가 완결이 안 된 느낌이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사로 그냥 태어난 단어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애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fast, 빠르게, 빨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rapidly, 빠르게. 왜 빠르게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요런 애들 빼고, ly 붙은 뭐 요런 애들 빼고는 부사라는 거는 좀 인간이 정한 면이 큽니다. 그래서 부사처럼, 즉 저거는 그냥 정보를 덧대주는 역할을 한다. 예, 이런 거면은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란 말이 통째로 없어도, 즉 이게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하나 뚜렷하게 완결이 된 그런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투 부정사의 3가지 용법, 이거는 그 생각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생각은 우리는 하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저도 오랜 세월 겪어보니까. 그래서 저 막 독해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손흥정 옹께서 그 쓰신 책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구 선수로 치면은 공을 발에 맞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추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 다 아는 건데 그냥 이러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다시 보세요. 예. 그 기본에 대한, 기초에 대한 좀 정의를 제가 좀 다시 잡고, 이제 2024년이 또 다가오니까 이 기초 기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처럼 들으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죠. 근데 조던이 뭘로 유명했냐면 연습벌레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던은 재능도 엄청나게 타고난 사람이지만
드리블 연습이나 이런 거. 드리블, 마이클 조던 정도 되는 사람이 드리블을 굳이 연습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마이클 조던 자신은 드리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런 거예요. 메시도 마찬가지로. 메시, 축구 선수 메시도 그 발에다가 공 맞추는 그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그럼 그걸 왜 매일 했냐? 그게 쉬워서 안 해도 되고 이미 다 한 거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야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돼야 나머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기나 기초라는 거는 그게 돼야 그 다음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근데 좀 이게 고전이나 어려운 이제 책, 뭐 철학서나 이런 거를 어떻게라도 좀 꾸역꾸역 읽어내고 이렇게 좀 내공이 딱 쌓인 사람들은 일반 교양서를 딱 사잖아요. 딱 읽으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나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 받아들이는 지식의 전체 그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초는 다른 거를 잘하기 위해서 필수로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본 기초는 한 번 하고 마스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정기적으로 노력해서 계속 갈고 닦아서 그 기본기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강의를 찍으면서 무료 강의지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약간 자본주의적 사고로 하면은 내가 무료로 이 강의를 왜 찍어야 돼? 돈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광고 수익 뭐 해봐야 뭐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단문을, 짧은 문장을 정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저의 기본기 훈련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강의를 오래 진행하면서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 영자 신문을 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봤는데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애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나이가 좀 돼가지고 저도 식탁에서 신문을 아침에 보는데, 영자 신문을 보는데 그 전보다 제가 빨리 읽더라고요. 근데 왜 빨리 읽느냐? 제가 문장 분석, 문장 독해를 매일 강의를 이틀에 한 번씩 찍으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제 뇌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꾸준히 열심히 정기적으로 계속 다시 반복해서 보시는 거, 이거가 여러분이 영어의 어떤 면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아주 기초 근력이 되고 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제일 쉬워서 기본이고 기초는 제일 쉬워서 기초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고 기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자, 그러면 The company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죠. 회사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서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과거형이니까. 근데 이제 뭐뭐를 이제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 a survey라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survey는 뭐였죠? 그렇죠.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조사를. 그리고 이제 같은 한국말로 조사지만 이거는 설문조사고요. survey란 말은 그 경찰이 하는 조사, 그렇죠. 검찰 조사 뭐 이런 거는 investigation이나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회사는 조사를, 여기다가 뭐 넣을 말은 대충 뭐가 있죠? 한국 사람들 보통 쓰는 말이 회사가 조사를 뭐 실시했다. 저는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To gather customer feedback.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거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to 부정사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뭐예요? 그쵸?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명사적 용법이고, 고객의 의견을 수집할 또는 수집하기 위한 이라고 해서 그 뒤에 또 어떤 명사를 꾸미고자 하면은 그게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거가 아니면 대부분 이런 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journalist, 그 기자는 하고 conducted. 자, 얘가 이제 한국말 어순으로는 요 끝으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뭔지 볼게요. on interview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말은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래어를 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명인과 굳이 우리말 사랑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을 뭐 굳이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것도 어떤 한 뭐 인터뷰라고 번역할지 말지는 번역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와 하는 인터뷰죠? with 이게 이제 요거죠. 하고 the celebrity, celeb이라는 유명인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인터뷰를 그럼 뭐라 그럴까요? 기자는 유명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번역을 이제 할 때 많이 망설였는데 이게 그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그 우리 글 바로 쓰기라는 그 되게 유명한 책이죠. 91년도, 89년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일본어식 표현 우리말에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뭐뭐에 의한 뭐 이라든가 뭐 뭐뭐에 있어서 이런 거. 뭐뭐에 있어서 이런 말은 일본말로 너 땡땡땡 니 오이때 뭐 이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돼 있는데 중국 글자말 한자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써놓으신 걸 보면 그 이미 우리 생활에서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한자말을 다 몰아낼 수도 없고 몰아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연히 그러니까 괜히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한자말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책에 탁 교정하신 거를 쫙 보여주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가 이제 91년 89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영어 외래어의 범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라는 말을 대체해서 딱히 쓰는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송혜교와의 인터뷰, 송혜교와 인터뷰를 했다 그러지 송혜교한테 면접을 받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몰아낼 필요도 없고 몰아낼 수 없는 그쵸? 그런 외래어 중에 하나로 제가 그냥 간주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우리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한길사에서 나온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The manager. 자, 매니저는 주어고요.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conducted. 자,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맞고요. 무슨 말로 번역할지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어쨌든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목적어니까 회의를 이라고 해야겠죠. 회의를. 물론 이제 이것도 미팅을 이라고 해도 현대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태클 걸진 않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태클 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외래어죠. 자, 그래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여기서는 뭐 열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었다라고 해서 굳이 뭐 오픈이나 아니면 뭐 홀드란 단어를 굳이 써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냥 맥락을 봤을 때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면은 상호 뭐 영어로 interchangeable 하다 그러죠. 이게 한국말로 정확히 뭐랄까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네, 부사적 용법. 그렇죠. 부사적 용법.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는 여기 주어 있죠? 그 다음에 conducted 하고 이게 여기 들어갈 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breathtaking.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 막히는 이라는 그죠? 이렇게. 그리고 performance는 공연이죠. 공연을.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하면 이제 요 형용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요거 전체가 목적어 덩어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다가는 오케스트라는 숨막히는 공연을 했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공연을 했다. 저는 이 말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어로.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police. 경찰은 하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지는 조금 이따 결정하고요. 뭐뭐를 요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a search. 이게 이제 search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죠. 찾다. 그 다음에 찾다를 명사화 시키면 순 우리말로는 찾음이 있죠. 그쵸? 찾기. 근데 이제 그 수색이라는 한자어도 있고, 보통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뜨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색을 실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어 번역문이 실종자 수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search라는 동사가 원래 search for 이렇게 한 단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를 찾다라고 할 때 search for 뭐뭐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사로 쓸 때 이게 자동사고 뒤에 전치사가 붙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명사로 바꿔도 그 구조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 search for 뭐뭐뭐라는 동사 표현으로 썼다면 이거를 명사로 바꿨을 때도 뒤에는 for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단어처럼 인지는 하시되 이제 엄연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요게 명사가 맞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치사고 뒤에 목적어가 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실종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제가 표현하면은, 예, 대충, 예, 느낌 아시죠?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첫 번째, the diplomats. 이게 주어죠? 자, 그리고 뒤에 conducted. 동사.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입니다. 딱 봐도 뭐예요? 협상. 그쵸? 그리고 협상하고 여기다가 들이라는 말을 쓸지 안 쓸지도 우리 선택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맥락이 있으면 복수를 굳이 나타내는 들은 안 쓰면 안 쓸수록 한국말이 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 있죠. 이거는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reach라는 동사가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사로 썼을 때 이 뒤에다가 to를 안 붙이고 그냥 씁니다. 이렇게 reach 자체가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어디에란 뜻까지 담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냥 써요. 근데 이제 자주 하는 실수는 reach하고 뒤에 to를 꼭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어로 봤을 때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어차피 외국어를 배우면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The detective, 형사는, 자, 그리고 요게 동사죠. 여기다가 뭘 넣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an investigation, 조사를, 그쵸? 이 조사가 이제 그 범죄 조사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조사를 뭐 했다 그럴까요? 그쵸? 보통 조사는 실행했다, 진행했다 보다는 실시했다가 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nto the crime scene 이라고 나왔는데 이 into도 이게 좀 이 into가 가진 그 그림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look into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들여다보다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도 들여다보다란 말을 사실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로도 써요? 뭔가 조사하다, 알아보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언어의 보편성이에요. 네, 언어를 초월해서 어떤 식의 표현은 모든 언어권에서 대부분 그런 뜻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언어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가진 오감을 기반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만들어내는 게 전승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시각을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는 이 물리적 행위는 보통 뭘 조사한다,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look into라고 하면은 실제로 걔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into가 들어간 것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조사가 어디를 들여다보는 조사인지 그렇게 느낌을 첨가하려고 전치사를 쓴 거예요. 저 전치사를 그래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그 사건 현장이라고 나왔죠. 물론 이제 한국말로 범행 현장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써도 뭐 물론 관계는 없지만 뭐 범죄 현장에 대한 이렇게 써도 뭐 한국어는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거꾸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conduct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뭐 conducted, conducting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